라고 합니다. 저도 네. 저도 현재 컴퓨터공학과 4학년,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현재 행사를 주최해준 동아리 옆에 있는 서티즈라는 동아리에서 유령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 발표 명단을 본 저희 동아리 사람이 왜 서티지에서 하지도 않는 발표를 여기 와서 하고 있냐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하게 된 거 최선을 다해서 발표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창업과 소프트웨어 마이스터라는 주제고요. 전체가 30슬라이드 정도 되는데 이 중에 개발에 관련된 내용은 단 2슬라이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좀 많이 하셨듯 정말 부담 없이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비록 개발 관련된 내용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면서 뒤에 뭐 자신이 프로젝트를 한다던가 나중에 어디 취업을 한다던가 창업을 할 때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또 저렇게 살아온 사람도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창업에 관련된 왜 창업을 하는 거고 창업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표를 하고 제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간 얘기, 그 다음 실제로 창업을 실행에 올리고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 저는 2009년에 처음으로 코딩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인데 2009년에 중학교 때면 대충 나이가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2013년에 부경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저는 원래 개발이 아니라 보안 쪽을 공부를 했었고 서티지에 그렇게 들어서 가서 보안 쪽을 공부하다가 정보보호병이라는 보직으로 군대를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를 졸업하고 나서 전역하고 나서 창업에 관심을 갖고 창업경제대회에 나가게 됐고 소프트웨어 마이스터라는 과정에서 임하면서 개발도 하고 창업에도 도전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2018년도에 제가 소프트웨어 마이스터에서 했던 창업과 그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왜 창업을 결심하게 됐냐면요, 저는 군대에서 이런 곳에서 근무를 했어요. 이렇게 앞에 정말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제가 근무했던 환경이랑 똑같은 곳인데 저는 저런 곳에 아침 8시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8시까지 나오는 24시간 근무를 하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하루 쉬고 다시 24시간 근무를 하는 형태의 근무를 했는데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면요 저녁 7시까지는 굉장히 바빠요. 근데 7시가 지나고 나면은 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뭘 했냐면 저희 부대가 개발이 가능한 부대라서 그때 저희 업무를 조금 자동화해보려고 이것저것 개발을 그때 조금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 전에 보완을 하다가. 근데 이렇게 업무를 자동화하다 보니까 또 1시간 걸리던 일이 10분이 되고 2시간 걸리던 일이 뭐 1시간 만에 끝나고 하다 보니까 더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 하얀 곳에 모니터만 보면서 24시간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이제 점점 맛이 가거든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찾게 되는 게 책이죠. 저는 그때부터 책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밤을 새가면서 책을 읽어왔었고 그렇게 해서 제가 처음으로 여러 책들을 보는데 딱 한 가지 제목까지 기억나는 책이 하나가 있어요. 부호의 수월차선이라는 책이었습니다.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읽어보셨어요? 혹시 날 것의 소감을 한번 그대로 말씀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딱 읽고 났을 때 느낌이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걸 추측할 수 없다. 네. 네. 혹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개발을 하면 람보르기니를 살 수 있겠구나. 맞아요. 저자가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 사실 읽으면서 정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나 얘는 정말 사기꾼이다. 이렇게 사기꾼처럼 말을 해야 돈을 많이 버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책을 읽었었거든요. 근데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아요. 혹시 안 읽으신 분들 위해서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알려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대학교에서 정규 4년 교육과정을 마치고 좋은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연봉도 꽤 괜찮게 받고 워라밸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 저자인 MJ 드마코라는 사람이 스포츠카를 타고 딱 여러분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너 오늘 8시간 동안 일하고 왔구나. 나는 방금 2시간 일하고 100만 원 벌어왔는데 그렇게 해서 언제 부자 되니? 이러고 갑자기 다시 엑셀 받고 쫙 갑니다. 약간 이런 내용이에요. 약간 사람들이 회사에 취직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노예로 취급하는 그런 내용의 책이거든요. 얘기만 들어도 약간 거부감이 생기는 그런 내용이죠. 실제로 저도 보면서 되게 거부감이 많이 들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언제 부자가 되나,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이루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저 때부터 본격적으로 창업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창업할 때 필요한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이디어? 돈, 자본?
인력,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 창업 관련된 강의를 가시면 이 질문을 똑같이 해요. 그리고 똑같이 하고 똑같은 대답이 나와요. 이 세 개. 방금 말한 세 개. 그러면 이제 그 강의 내용은 이 세 개 중 하나에 대한 강의 내용으로 진행이 되겠죠. 보통 자본이라고 하면은 투자를 받는 거, 정부 지원을 받는 거, 내가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라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기획을 어떻게 하고 문제인식을 어떻게 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면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기획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보통 창의 강의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팀원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어려우니까. 팀원 구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 창업을 하고자 하면 팀원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자본 아이디어는 만들어내면 팀원만 있으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같이 돈을 모으든 아니면 뭐 외주를 띄든 창업 투자를 받든 어떻게 하면은 구할 수 있는 방법인데, 팀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운도 맞아야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사람들과 그 사람을 통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정말 복합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창업을 결심을 해도 이 팀원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혔어요. 부산에서 제가 정협을 하자마자 부산 쪽에 개발 쪽 커뮤니티 가서 활동을 했는데 같이 하고 싶다라고 느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팀원을 구하기 위해서 상경을 결심하게 되죠. 근데 일단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근데 맨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무작정 올라가봤자 월세도 내야 되고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고, 저 요리도 할 줄 모르는데 요리는 어떻게 하면 맨날 시켜먹으면 돈도 많이 드는데 취업을 하기에는 아직 나이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이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라는 과정이었습니다. 혹시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과정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모르시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자면 이거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는 사업이고, 이런 설명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개발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을 모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정부 지원 사업이에요. 잡플래닛에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후기가 있더라고요. 회사는 아닌데 그냥 지원 과정인데 이렇게 후기가 있었는데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좋은 멘토링, 그리고 개발자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단점에 서류 작업이 많다고 했는데 실제로 서류 작업도 굉장히 많아요. 이것 때문에 밤을 한 일주일을 꼬박 샜던 적이, 일주일 거의 다 합치면 일주일 넘게 샜던 것 같아요. 서류 작업만으로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도 학생일 때 어딘가에 나가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가르침을 받고 좋은 지원을 받고 개발에만 몰두할 수 있는 최고 환경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과정은 대충 이래요. 제 때는 이랬는데 매년마다 다르기 때문에 올해는 과정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서류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코딩 테스트를 본 다음에 기획 심사라고 해서 2개월 동안 제가 기획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받고 중간에 시험 치고 그런 과정으로 100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발이 됐기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던 거고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노트북 들어가면 노트북 구매할 수 있는 돈 150만 원 주고, 제가 약간 홍보대사 같은데 그냥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고 매달 100만 원 주고 프로젝트 개발비라고 해서 저는 720만 원 저희 팀에 받았었고, 여기에 적혀있지 않은 게 교육비를 받았었는데 저는 그때 100얼마를 받아서 그걸로 패스트 캠퍼스라는 곳에서 자연어 처리 강의를 들었어요. 제 돈으로 듣기에는 정말 너무 비싼 강의였었는데 덕분에 좋은 강의 듣고 올 수 있었고요. 멘토링, 소프트웨어 해외 교육, 특허 창업에 대한 지원, 교육 개발 공간 지원, 사후 지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저는 여기서 인적 네트워킹, 팀원을 구하러 간 거기 때문에 팀원을 만나고 싶은 저 인적 네트워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올라갔던 거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 제가 많긴 한데 그나마 대중적으로 알려진 회사들은 이런 회사들이 있었어요. 엔트리라고 네이버에 인수됐죠. 지금 코딩 교육 플랫폼이고, 코인원도 여기서 나왔던 거고요. 앨리스 교육이라고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코딩 교육 플랫폼, 그리고 코다인이라고 구름 아이디 만든 회사도 여기서 나왔던 회사였습니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이 정도라서 이렇게만 설명을 대충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는 이제 합격을 해서 올라갔으니까 살 곳을 구해요. 혹시 쉐어하우스라고 아시나요? 저는 올라가서 쉐어하우스를 찾았어요. 드라마에 보면 가끔씩 소재로 나오는 곳인데 한 집을 사람들이 많아서 쓰는 거예요. 옛날에 하숙 같은 형태인데 하숙집 주인이었죠.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청춘시대라는 드라마에서 저렇게 4명이서 집을 나눴었고, 응답하라 1994에서도
집주인이 있는 하숙 형태로 저런 식으로 사람들이 나가 살았습니다. 저런 곳이 제가 6개월 동안 단기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저런 곳밖에 없더라고요. 실제로 단기 임대로 들어가면은 월세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서울은 월세 내면 한 최소 60만 원은 잡아야 6개월 단기를 구할 수 있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6개월 동안 구할 뭐 자재 사고 하면은 제가 월 100만 원 받는데 저는 남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쉐어하우스를 알아보게 되었고 저는 이런 쉐어하우스에 들어섰어요.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근데 저기가 원룸보다 더 비쌌어요. 그냥 쉐어하우스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다 보니까 우연히 알게 된 쉐어하우스였는데 저 카페를 보고 반했었죠. 저는 정원이 있고 카페가 있고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바가 있는데 바를 파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둔 건데 오전 오후에는 저기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업실로 쓰고 싶어서 저기를 갔었고 제가 낸 월세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곳이었죠. 카페에 가면 커피도 무료로 줬었어요. 그리고 가면은 왼쪽에 강사를 초청해서 강연도 해주고 중간에 축구 볼 때 같이 바베큐도 구워 먹고 오른쪽에 여기 사는 사람들이 원데이 클래스로 칵테일 만드는 것도 가르쳐주고 이런 식으로 살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사람을 만나러 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경험이 굉장히 좋았고 실제로 여기서도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났고 그분들이랑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표님도 원래는 여기가 기업형 쉐어하우스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님이 원래 P2P 플랫폼을 하다가 알아보시고 이거를 하시게 된 거기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좋은 조언도 많이 해주셨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서울에 가서 사시게 된다면 한 번쯤은 가서 고려해볼 만한 사항이다 라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위치였어요. 혹시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강남역이랑 신논현역 사이인데 우리나라 제일 비싼 땅값을 자랑하는 곳 중 하나죠. 저기에 위치해 있었어요. 우리가 언제 살아보면서 저런 우리나라의 노다지 땅에서 정원 딸린 마당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보겠나라는 생각에 저는 바로 저기를 결정해서 들어갔었습니다.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 마스터를 합격을 하고 살 곳도 정해졌고 이제 재미도 있으니까 직접 창업을 실행을 해야겠죠. 창업은 보통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하고 영업을 하는 이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요. 초기에는 저는 그래서 처음에 기획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기획을 이때 처음 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군대 있을 때부터 창업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기획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스스로 많이 고민을 했었고 나름의 방법을 정립을 했었어요. 어떤 기획을 할 때 저는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 그 다음 이 가치를 사람들이 필요로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서비스는 사람들이 어디에 쓰던 시간과 돈을 가져올 것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면은 프로젝트로 단순히 그냥 다른 기존에 있던 걸 가져와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공부 목적으로 프로젝트를 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 이 프로젝트가 어떤 사람들이 쓰기를 원한다면은 사람들이 쓰고 이게 확산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저는 고려해야 될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 여러분들이 단 한 문장으로 정말 사람들이 필요로 할 만한 가치를 정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가치들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는 보통 기획 단계에서 시장 조사라고 하고 타겟 선정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저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간단한데 여러분이 어떤 아이디어가 먼저 딱 떠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가치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려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가치를 실제로 사람들이 필요하는가에 대해서 잘 고려를 하지 못하고 들고 와서 야, 이 아이디어 정말 개쩔지 않냐? 딱 들고 오는데 들어보면 아씨 이걸 누가 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기 혼자 쓰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가 많이 필요하고 또 사람들이 어디에 쓰던 시간과 돈을 가져올 것인가는 경쟁사를 찾고 차별점을 찾으라는 것. 이 세상에 경쟁사가 없는 서비스는 없습니다. 나이키의 경쟁사가 혹시 어디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닌텐도. 네, 맞아요. 되게 뜬금없긴 한데 나이키의 경쟁사는 아디다스, 리발라스도 물론 맞겠죠. 당연히 그들과 경쟁을 해야겠지만 좀 더 큰 시장에서 보자면은 나이키는 기존에 게임을 하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뛰어다니게 해야만 자신들의 매출이 늘어나요. 이렇게 전혀 상관없는 분야에 대해서도 자신의 경쟁사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쓰던 시간과 돈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가끔씩 우린 정말 창의롭고 뭔가 새로운 거라서 경쟁사도 없고 갑자기
경쟁사도 없고 차별점도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새로운 시장을 창출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김치 냉장고 김치 아시죠? 사실 김치는 김치 냉장고라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을 해냈지만, 기존의 그 사람들은 김치 냉장고가 아닌 냉장고를 사던 분들 김치 냉장고를 사는 것으로 바꿨을 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자신들이 어디에 쓰던 돈과 시간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의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제가 그리고 거기에서 했던 기획은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창피한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꼴찌랍니다. 예약을 했지만 취소 연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손님을 뜻합니다. 대한민국 560여만 명의 자영업자들, 매일 그들을 주용을 떨게 하는 그 이름 예약부도. 예약부도라는 것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약을 해놓고 안 가는 겁니다.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는 거죠. 저희는 고객이 예약한 순간부터 최고의 음식,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오지 않으신다면 출발 시간이 임박하여 취소를 하는 분들 때문에 반드시 열차표가 필요했던 고객들이 이용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깝죠. 열차표를 좀 더 빨리 취소해 주신다면 그동안 사람들이 열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또 예약을 할 때는 그 취소 안 하는 분 때문에 그 뒤에 또 예약을 하고 당일 예약은 안 되고 예약 환자들이 많다면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사소하게 지키지 않는 그 약속. 누군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약 후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만든 동영상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약부도 노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재작년에 의한 조사에 의하면 노쇼로 인한 연간 피해액은 1조 3천억 정도였고, 간접 피해까지 합치면 3조가 넘는 금액으로 추산이 된다고 나왔었어요. 저희 팀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기존의 많은 서비스들이 노쇼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긴 하지만 저희는 좀 더 집중을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왔던 기획이 이러한 기획이었고요. 단순히 노쇼뿐만 아니라 매장의 근본적인 고민인 매출 향상에 대해서 기여를 해주자라는 내용으로 기획을 하였고, 저희는 카카오톡 챗봇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노쇼 주기적인 알림을 받고 취소나 수정을 하면서 노쇼 예방을 하고, 이후에 피드백과 매장 방문 이후에는 매장 방문 전에 미리 주문하기를 통해서 미리 선지부를 하거나 방문 후에는 피드백을 통해서 매장은 평가를 듣고 다시 한번 쿠폰을 받는 등으로 재방문 유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손님이 준 피드백 정보를 이용해서 추천 서비스를 구현을 하는 것으로 기획을 하였었죠. 딱 들으면 저런 거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받은 질문이었고, 뭔가 있을 것 같죠? 있는 것 같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없어요, 이런 부분이. 실제로 앱에 대해 앱으로 이런 부분을 하고자 하는 앱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하고 좀 더 쉽게 예약 알림을 받고 수정 취소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앱이나 플랫폼 형태가 아니라 매장에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손님의 의사와 말이 좀 그런데 손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저희 서비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태였어요. 손님은 기존과 똑같이 매장에 전화를 예약하든 네이버를 이용해 예약하든 다른 앱을 이용해서 예약하든 똑같은 형태로 예약을 진행을 했고, 매장에서 저희 서비스에 예약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 뒤에 과정들을 저희 서비스 챗봇을 통해서 진행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굳이 이 앱을 찾거나 다운받거나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도 매장에 예약하는 과정 자체만으로도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는 형태였고요. 이런 형태는 이전에는 없었다고 제가 단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 저희 경쟁사로 찍은 것들이 몇 개 그런 부분이 있긴 하였는데 기능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냥 단순 알림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분들의 차별성을 가지고 기획을 하였고, 소프트웨어 마스터로에서 저희는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기획을 했으니까 개발을 해야겠죠. 저희는 매장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랑 이제 손님이 챗봇으로 받는 프로그램이 존재를 해야 됐었고, 매장 쪽은 일렉트론이라고 크로스 플랫폼 개발 툴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개발을 했었고,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를 이용해서 개발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좌측에 있는 카카오톡 부분과 추천 서비스 그리고 뭐 메시지 전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현을 했었고요. 간단하게 제가 맡은 추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 개발대한 내용은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홍길동이라는 손님이 이제 매장에 방문하고 나서 후기를 남기겠죠. 분위기가 좋아요라는 후기와 별점 5점을 빵빵 때려줬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딱 보면 이 매장이 분위기가 좋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별점 5점을 맞으면 분위기가 괜찮겠구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저는 여기서 홍길동이라는 손님이 분위기가 좋아요라는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손님이 분위기라는 것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 자체를 분석하는 자연어 처리 기법을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아하는 문장에서 분위기 좋다라는 키워드가 꼽히면은 그 사람에게 다음에 좀 더 분위기와 관련된 매장을 추천해주는 형태로 구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어 처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겪는 문제인데, 많이 유명한 형태소 분석기들이 있어요. 분위기가 좋아요라는 문장을 분위기와 요를 나눠주는 그런 것들을 형태소 분석기라고 하는데, 트위터라든가 한나눔이라든가 유명한 형태소 분석기들이 있는데, 이러한 도구들은 저런 문장들을 신조어나 맞춤법이 지켜지지 않는 문장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쓸데없는 결과가 나와요. 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절대 머신러닝 기반의 자연어 처리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었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오픈소스였거든요.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수정해서 기여하는 경험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는 기술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기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개발했으면 이제 영업을 해야죠. 개발자분들이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겪는 문제이면서 어려운 문제인데, 영업. 저희도 이제 팀원 3명 다 개발만 하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영업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준비된 것도 없이 일단은 무작정 전단지 뽑고 명함 만들고 길거리로 나갔어요. 왜냐하면 배달의 민족이나 옛날에 유명한 여러 서비스들,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발로 뛰어라. 그래서 저희도 그 말 그대로 듣고 발로 뛰러 나갔죠. 명함 뽑고 전단지 들고 이렇게 길거리를 나갔어요. 그것도 망당한 것도 아니라 이제 인터넷 네이버 같은 곳에서 크롤링 해가지고 예약을 많이 받는 매장들을 찾아서 추려서 나갔어요. 저는 이제 팀원들 보내놓고 밖에서 찍은 사진이 보이면은, 그래서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참했죠. 할거 없었죠. 저희가 원인을 생각해봤는데 굳이 생각할 것도 없었어요. 저희가 가자마자 그 사람들의 표정이랑 말이 모든 걸 말해줬거든요. 저희는 이제 배달의 민족이나 도이트 같은 기존에 성공했던 사례들이 발로 뛰어서 성공했다고 하니까 저희도 당연히 발로 뛰면은 그래도 뭔가 연락이 오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나갔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갈 때마다 이거 얼마 전에 왔는데? 얼마 전에 왔던 사람들 아니에요? 라거나 아니면 표정 때문에 얘네 또 왔네? 라는 표정을 다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거는 딱 저 표정이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는 좀 전략을 바꿨죠. 실제로 저희가 영업을 하던 것이 강남일 때다 보니까 영업의 거의 메카죠. 거기는 뭔가 하고자 하면 처음부터 시작하는 강남, 그곳은 했으니 될 턱이 없었죠. 저희는 심지어 그 사람들 정장 차림에다가 미리 멘트까지 준비해가지고 철저하게 몇 년 동안 해왔던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받게 되고 있는데 저희가 상대가 안 됐죠. 그래서 조금 전략을 바꿨습니다. 요즘 다 한다는 페이스북 마케팅과 유튜브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려고 했고요. 페이스북 저 열정의 기름붓기라는 페이지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거를 카피하는 광고들이 많았어요. 작년에 저도 그걸 좀 카피해서 따로 만들었었고, 정말 소액으로 이게 되나 보고 싶어서 몇만 원씩 넣어가지고 광고를 했었고, 유튜브에서도 광고를 했는데 잠깐 보여드리고 갈게요. 저희가 했던 광고 참 창피한데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근데 저희도 돈도 없고 급하게 만든다고. 많은데 왜 우리 가게엔 손님이 없을까요? 아무리 기다려도 예약했던 손님은 오지 않고 그나마 왔던 손님들도 다시 방문하지 않아요. 손님들을 모으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손님도 매출도 늘지 않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아차를 깜빡했네요. 아차를 이용하면 손쉬운 예약 관리를 통해 노쇼를 예방할 수 있어요. 방문 고객의 피드백을 수렴해 재방문도 유도할 수 있죠. 아차의 인공지능이 고객의 맞춤 매장을 추천함으로써 신규 고객 유치도 쉬워지고 고객이 늘어나 테이블 회전율이 높아지면서 매출도 증가하게 되죠. 어떤 매장에서는 사용될 수 있는 간편한 예약 관리 서비스 아차는 다양한 디바이스를 지원합니다. 뒤늦게 아차 하지 말고 아차와 함께 극적이는 매장을 만들어 보세요. 네, 방금 저희가 만들었던 영상이었고 제가 만든 건 아니고 크몽에서 매출을 통해서 만들었었는데 크몽에서 웬만하면 잘 알아보고 만드세요. 저희는 결과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었지만 시간도 없고 이미 돈도 지불한 상태라서 추정을 못했었어요. 어쨌든 저런 것들로 저희는 광고를 했죠. 광고를 해서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죠. 똑같죠. 이거는 저희가 정확히 원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이 서비스를 처음 기획할 때부터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있었고 처음 시작할 때도 법률 상담을 거의 3번이나 했었거든요. 약간 개인정보라든가 사생활 침해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담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때 법률 상담 결과가 이러한 전례가 없고 법적으로도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건 너네가 일단 서비스를 하고 이게 흥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지적이 들어오면 그때 법정싸움으로 갈 일이다라고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 많은 변호사를 쓰라고.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시작을 했죠. 근데 저희한테는 이건 도전이지만 저희 서비스를 쓰는 분들은 소상공인 분들이고 예약 같은 경우에는 매장의 존속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만약 그분들이 저희 서비스를 썼는데 이런 저를 쓴 사례도 없고 얘네들에 대한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이 서비스를 썼을 때 뭐 예약을 했는데 예약 제대로 등록이 되지 않았다, 뭐 추천을 했는데 추천 이상하다, 뭐 그런 거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하는 이제 그런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는 그냥 수정하겠습니다 하면 끝나지만 그 상인분들은 거의 매장에 사활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런 클레임 한 번 한 번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거의 막바지에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고 실제로 아까 같은 광고를 하고 연락이 몇 군데가 오긴 왔어요.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계속 정말 해야 되겠는가, 이제 저희 영업 뛰면서 상인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상인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많은 고민을 했었고 결국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지기도 힘들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저희 유사 서비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도 저희랑 똑같은 법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문제가 있으면은 너네 책임이다라고 고지를 해요, 사전에. 굉장히 무책임하죠. 저희는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나는 자부심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만드는데 그게 과연 옳은 자세일까라는 고민도 많았고 한 명은 취준생활이거든요. 취직을 한다고 가버려가지고 남은 2명에서 이거는 좀 더 고민하고 만들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형태로 넘기게 되었죠. 그래도 뭐 남은 게 없진 않아요. 실제로 아까 말했듯이 오픈소스에 기여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요. 처음으로 해본 거였기 때문에 처음에 이상하게 보내서 다시 보냈다는 내용의 기여 내용이고 제가 소프트웨어 마스터로 하면서 정말 많은 경험이 됐던 건데 평가를 저는 발표를 하고 평가를 받는 기회가 거의 5번, 6번 정도 있었고 사람 수로만 20명 넘는 사람들에게 제 기획서, 개발 내용 그리고 영업을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고 나가잖아요. 어디에서 발표를 할 기회는 굉장히 적을 뿐더러 그런 발표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훨씬 더 적어요. 그런 부분을 6개월 만에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메리트고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만약 저는 계속 창업을 할 생각이 있고 지금 취준을 하고 있는데 회사를 정하는 기준으로 내가 나중에 3년 뒤에 5년 뒤에 다시 창업을 한다면은 이러한 회사 생활이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기준을 잡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창업을 또 할 건데 그때 같이 할 사람은 저는 꼭 소프트웨어 마스터를 했던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서울로 올라갔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사람이다. 저희 팀원 그리고 저 멘토님들 그리고 샤워스에 살면서 저기 친하게 지낸 형들 굉장히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날 수 있었고 굉장히 크게 나왔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취준이기 때문에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마이스터로 과정 자체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마이스터라는 그 과정 자체가 도움이 됐다는 게 아니고 이제 면접을 가게 되면은 프로젝트에 관한 질문을 꼭 한 번씩 받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최소 6개월 이상 동안 정말 집중해서 했던 프로젝트가 있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은 정말 많은 메리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기회가 된다면 아직 시간이 있고 어떤 걸 다시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소프트웨어 마스터라는 과정을 꼭 한번 해보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고요. 만약 문의사항 있으면 이메일이나 폰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되는데 이메일은 잘 안 보니까 딱히 보내실 분도 없을 것 같지만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0분 조금 넘었네요. 간단하게 질의응답 80분 있습니다. 질의응답 받고 발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할 때 자본금 얼마 들었어요? 저희 자본금은 그 소프트웨어 마이스터에서 준 돈이 다죠. 근데 저희는 소프트웨어 마이스터로 하면은 한 사람당 딱 프로젝트 이제 먹고 살 돈은 한 달에 100만원씩 나오고 프로젝트 관련 비용에서 저희는 팀 3명 해서 720만 원이 나왔어요. 이 720만 원을 아까 동영상 200만 원 정도 하고 서버비도 나왔고 서버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적어도 내가 먹고 살 돈이 있다는 가정하에는 프로토타이핑을 해보기엔 충분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하게 되면 당연히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후기에 데모데이 같은 걸 하면은 창업자 대상으로 지원해준 게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신다면. 네. 지금까지 하시는 일이나 그런 과정 중에서 본인이 하시던 학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이런 것에 영향을 주나요? 학교 생활이 도움이 됐죠. 어쨌든 학교 생활도 사회생활이고 이곳에서 만난 좋은 교수님들과 좀 배움을 그래도 저는 학교 생활 자체보다는 그 외적인 프로젝트나 스스로 공부하는 게 개발자는 어떤 걸 하든 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을 하시든 취업을 하시든 스스로 공부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팀원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경험해본 바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팀원으로 선택하는 데 고려하는 요소, 보편적인 요소 3가지와 그리고 발표자님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요소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요소를 3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몇 번째인가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가장 팀원을 선택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3가지를 제가 생각하는 걸로 말씀드리면 되겠죠. 이제 물론 저는 가끔 창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라고 하면서 아이디어를 하나 들고 와서 그걸로 창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저는 이런 분들은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 평소에도 계속 창업을 생각하고 마음속에 한 아이디어를 한 두세 가지씩 꼭 들고 있다가 창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난 이런 아이디어 이런 아이디어가 여러 개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 평소에 창업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왔던 분들을 저는 좋아를 해요. 실제로 아이디어 하나 딱 생각나서 그걸로 창업을 해요. 근데 창업이라는 게
처음 아이디어는 그거 하나로 시작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평소에 계속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연습을 하고 그런 게 숙달이 돼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평소에도 계속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을 선호를 하는 편이고 그 다음 열정이겠죠. 이어진 얘기긴 한데 실제로 내가 하는 이 서비스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이것이 그리는 비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비판을 잘하는 사람. 꼭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수긍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있으면 그거를 보지 못해도 말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약간 열정이나 이제 그런 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개발을 6개월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은 번아웃 오잖아요. 번아웃 오잖아요. 네. 탈진해 버리잖아요. 네.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팀원끼리 막 아무것도 하고 싶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되게 힘들어요.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열정이 식어버렸을 때 왜 식었는지 일단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만약 이 서비스가 정말 일단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가정으로 말을 하자면 이 서비스가 비전을 갖고 정말 그 비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고 하면은 개발에는 지칠 수 있지만 그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스스로 탈진, 번아웃이 된다면 아마 다른 요소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도 뭔가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거나 우리보다 더 잘하는 딴 팀이 있어가지고 계속 뭔가 열등감이 느껴진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요소들을 먼저 파악하고 뭔가 성취가 없다면 왜 성취가 없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뤄나가는 눈에 보이는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번아웃이 오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6개월이라는 기간 자체가 길다면 길수록 짧은 기간이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오랜 기간 창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는데 창업에 있어서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폰이 막 못되기 시작하는 시기와 그리고 이제 현재 시기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과 만나서 창업의 흐름이 되게 많이 매년마다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흐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기획한 서비스 자체도 보면은 아무래도 처음 스마트폰이 보급되던 시기는 앱 위주의 창업이 많았죠. 백룸이라든가 그 기타 카톡 같은 거에서 이제 앱으로 창업하기에는 실제로 앱이 많이 포화 상태고 사람들이 앱을 굳이 찾아서 다운받지는 않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했던 기획이 이거였고 사람들이 이제 찾아서 실행하는 앱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 생활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생활에 스며드는 그러한 서비스를 만들고 해서 기획했던 서비스가 이거였고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겠죠. VR이라든가 기기는 계속 나오고 거기에 맞는 컨텐츠, 킬러 컨텐츠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새롭게 떠오를 수도 있을 것이고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도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있는 기술들이 얼마나 적용될 수 있는지 아직 저는 실제로 인공지능으로 정말 파급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은 잘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런 기술들을 잘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를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늘 당연하지만 뻔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새로운 건 계속 나오니까.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개인 사업자로 진행을 하셨는지 아니면 법인을 설립을 하셨는지 혹시 설립을 하셨으면 그 해당 지원 받으신 프로그램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이제 뭐 정관 같은 거 작성할 때는 특히 법적인 지식이 많이 요구하는데 그런 제도의 지원 같은 게 있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그다음에 오픈소스 그 NLP 감성 분석할 때 쓰셨던 그 오픈소스에 정확하게 수치화는 힘들겠지만 이제 주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정확도가 어느 정도 나왔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오픈소스 이름도 좀 저는
그러면 처음에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개인 사업자를 했었고요. 개인 사업자는 특히 만드는데 가장이 뭐 없어요. 세무서 가지고 개인 사업자 발급해 주세요 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지도 사무실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집으로 주소 등록하고 하면은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고, 저는 개인 사업자를 받았던 이유가 결제 서비스를 넣어야 되는데 결제 서비스를 하면